살이 안 찌는 체질, 살이 저절로 빠지는 체질 정말 가능할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하다입니다. 좀 회의적으로 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제가 드릴 수 있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원래는 원내에 오셔서 이제 상담을 받으셔야 되는데요. 오늘은 영상에서 모두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한 다이어트를 책임지는 다이어트의 황제 한의원의 서종철 원장입니다. 다이어트를 결심하셨지만 반복되는 실패와 요요로 힘들었던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독한 마음 먹고 이번에는 진짜 빼보자 다짐하셨지만 늘 제자리에 있던 경험 있으시죠? 그게 다 올바른 다이어트를 하지 않으셔서 그렇습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올바른 다이어트의 방법의 핵심인 바로 체질을 모르셔서 그런 겁니다. 제가 20년 넘게 다이어트를 연구해온 한약 박사입니다. 저희 한의원에 다이어트로 고민이신 분들이 정말 많이 오시는데요. 대부분의 다이어트는 이 핵심인 체질에 대해서 모르면 안 됩니다. 그럴 때마다 제 20년 노하우 담긴 이 체질 개선, 체질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처방을 드렸는데요. 하나같이 그전에는 못 느꼈던 그런 효과를 느끼시고 다이어트에도 성공하시고 또 실패로 마음 상했던 그 아픔도 나아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몸이 살이 안 찌는 체질로 바꾸는 제대로 된 다이어트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원내에 오셔서 이제 상담을 받으셔야 되는데요. 그래야 말씀드리는 그런 꿀팁인데 오늘은 영상에서 모두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보시면 좋겠죠? 그럼 바로 가보겠습니다. 살이 찌는 다양한 원인 가운데 이 한방에서는 바로 체질을 큰 원인으로 둡니다. 여러분, 살은 도대체 왜 찌는 걸까요? 많이 먹고 덜 움직여서 그럴까요? 대부분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아니, 인풋 들어가는 게 많고 아웃풋 나오는 게 없으니까 쌓이겠지. 그러면 가만 볼까요? 우리 먹방 요즘 저 많이 보는데요. 엄청 드시잖아요. 근데 엄청 날씬한 분들이 계세요. 이상하죠? 저분은 왜 저렇게 많이 먹는데 저렇게 날씬할까? 저도 그 방송을 보다가 저게 바로 체질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마다 살이 찌는 이유는 제각각입니다. 흔히 대사 문제, 스트레스 문제, 수면 문제, 호르몬 문제, 또 섭식 장애, 정신과적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스트레스, 원인이 다양하죠. 이것을 파악하고 진단해서 치료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원인과 과정과 원리를 설명드리고 또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잘 알아듣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질이 무엇일까요? 체질은 한방에서 흔히 진맥할 때 한의사 선생님들이 말씀을 하시죠. 무슨 체질입니다. 이런 체질에 대한 설명을 듣다 보면은 복잡합니다. 태음인, 태양인, 소음인, 소양인, 우리가 흔히 사상 체질을 많이 말씀들 하시는데요. 소음인은 신대비소, 신이 크고 비가 작은 체질입니다. 이하 설명은 생략하고요. 소음인이 예를 들어 신대비소하다 그러면 신이 크고 비가 작은 체질입니다. 비위가 작죠. 이런 분들은 많이 안 드십니다. 그런데 살이 찌죠. 신이 크다는 거는 뭐냐면은 순환을 잘 시켜야 되는데 그 기능이 약합니다. 그래서 흔히 하체 비만이 많다라고들 하는 것이죠. 소양인은 그 반대인 비대신소입니다. 비위가 크죠. 많이 드십니다. 그러면서도 소화를 잘 시키죠. 신이 작습니다. 아래가 약하죠. 그러다 보니까 상체 비만이 많고 단단한 근육질의 비만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 근본적인 체질의 차이가 비만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것이죠. 원인을 알고서 그 체질에 맞게끔 치료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건강한 다이어트는 살만 빼는 게 아닙니다. 그 바로 체질적인 부분을 개선해서 몸도 건강해지고 자기 체질에 맞게 더 날씬해지고 더 힘이 나는 그런 체질이 되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바뀌는 느낌들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콜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은 지방을 더 쉽게 저장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스트레스가 심할수록 지방 축적이 더 잘 되는 거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체질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잘 안 받는 체질도 있습니다. 이 차이가 바로 스트레스가 심할 때 지방을 더 축적되게 만들죠. 이런 분들은 수면 부족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을 때 잠이 안 오는 분들이 계시죠. 아까 사상 체질로 예를 들었을 때 소음인에 해당되는 체질일 수 있습니다. 비위가 약하고 고민이 많고 조금만 신경 써도 잠을 못 잡니다. 그 반대인 체질도 있죠. 신경 엄청 썼는데 옆에서는 쿨쿨 잘 자고 있는 분 보셨죠? 체질의 차이입니다. 이런 분들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좀 조절해 줘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대사율을 보게 되죠. 체질마다
체질마다 그 대사율이라는 게 다릅니다. 대사를 잘 시키냐 못 시키냐, 대사의 과정이 빠르냐 느리냐, 체질적인 차이가 발생하죠. 살이 안 찌는 체질, 살이 저절로 빠지는 체질 정말 가능할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하다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많이 먹는데도 날씬한 사람이 있고 물만 마셔도 살이 찌는 분이 계시죠. 우리가 흔히 보는 먹방 유튜버들이 여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몸의 대사율이 높은 체질은 많이 먹어서 많이 만들어서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고 지방으로 저장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대사율을 높이면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찌고 더 나아가 살이 저절로 빠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럼 이런 대사율을 높이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부터 중요하니까 집중해 주세요. 자, 첫 번째, 규칙적인 식사와 영양 균형을 맞춰주시는 겁니다. 충분한 단백질, 건강한 지방, 적절한 탄수화물을 섭취해 주세요. 예를 들어 아침에는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점심에는 복합 탄수화물과 함께 균형 잡힌 식사를, 저녁에는 가볍게 채소와 단백질을 섭취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아침 식사로는 달걀, 아보카도, 통곡물빵을 드시고요. 점심으로는 닭가슴살이나 가볍게 샐러드나 고구마, 구황작물이죠. 점심은 가볍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저녁으로는 구운 연어와 찐 브로콜리를 추천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식사를 규칙적으로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대사율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상 속의 활동량을 올려주세요.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것이 아닌 행동에 작은 변화만 주세요. 예를 들어 걷기, 가벼운 스트레칭, 계단 오르기 같은 작은 변화만 주셔도 대사율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작은 습관 같지만 3층 정도는 걸어 올라가세요. 무릎이 건강할 때 말이고, 만약에 무릎이 건강하지 않으시면 저희 황제한의원에서 침을 맞으시면 되겠죠. 이런 실천들이 쌓이면 대사율을 높이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유지해 주세요.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중요한 규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사율이 높으신 분들을 보면 평소에 상당히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에 7에서 8시간 숙면을 잘 취하고 식사 시간도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몸의 생체 리듬을 정확하게 반복적으로 맞춰주지요. 저녁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푹 숙면에 드는 것이 살 빼기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대사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방법에 대해서 좀 회의적으로 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내 마음대로 되나? 대사율은 타고나는 것 아닌가? 그런 분들을 위해 제가 드릴 수 있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침 치료. 침은 경락을 치료합니다. 예를 들어 복부 비만이 심할 경우, 소화기 정체가 심할 경우 복부에 관련된 경혈을 직접 자극해서 지방 분해와 소화기를 도울 수 있겠죠. 침 치료가 직접적인 치료를 하기도 하고 침 치료가 경락을 다스려서 체질을 개선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다이어트 한약 처방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약들이 저희 한의원 다이어트 한약들인데요. 체질에 맞는 한약으로 소화 기능을 개선하고 체질에 맞는 한약으로 체내 불균형을 조절해서 대사를 활성화시키고 체질 개선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죠. 스트레스 완화입니다. 다이어트 한약은 심리적 안정감을 줘서 스트레스로 인한 폭식을 예방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로 인한 신경과민이 바로 옆에 있는 식욕 중추를 자극을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 그 포인트가 과열되면 옆에 있는 엉뚱한 식욕 중추가 과열이 되는 거죠. 이러한 과정이 바로 스트레스와 섭식과의 관련입니다. 이런 원리들이 있습니다. 내 몸을 건강한 체질로 바꿔서 스트레스를 잘 이겨내고 다이어트는 건강한 방식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단순히 적게 먹고 운동 많이 한다고 살이 빠지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이어트는 건강한 방식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욕 억제제 먹어서 무조건 절식하고 무조건 헬스장 가서 운동 열심히 하고 무조건 달리고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 것이죠. 단기간에 살이 빠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긴 시간을 보면 또 도로 살이 쪄 있어요. 결국 몸도 마음도 많이 상하게 됩니다. 그러니 한 달에 몇 킬로 빼준다, 두 달에 몇 킬로 빼준다 이런 자극적인 키워드에 꽂혀서 또는 그런 광고하는 어떤 장소에 가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저희 서현 황제 한의원이 아니어도 주변에 다이어트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좋은 한의사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께 꼭 다이어트가 아닌 치료를 받고 아픈 데를 치료받고 내가 건강하지 않은데 치료를 받았는데 또 다이어트에 성공한 그런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이것 역시 체질에 관련된 문제겠죠. 자, 오늘은 몸의 체질을 바꿔 저절로 살이 빠지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다이어트는 단순히 체중을 감량하는 살만 빼자는 과정이 아닙니다. 저도 예전 학창시절부터 한의학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들을 깊이 공부하면서 다이어트라는 것이 과연 필요한 산업일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지만 살을 뺀다는 것은 결국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건강을 관리하는 그 과정 자체가 다이어트라고 볼 수 있죠. 내 몸을 건강한 체질로 바꾸어서 변화를 이끌어내고 결국에는 삶의 질을 높이는 과정입니다. 어떤 길이든 혼자 가면 힘들고 또 더디기만 합니다. 옆에서 끌어주는 사람이 필요하죠. 그래서 운동을 하든 달리기를 하든 옆에서 도와주는 코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다이어트 여정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 모든 노하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선택이지만 오늘 배운 꿀팁 그리고 실천은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필수라는 사실 알고 계시죠?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